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남을 돕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다 보면 어느새 그 착함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분명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함정도 존재합니다. 바로 착함의 두 얼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함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긍정적인 얼굴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부정적인 얼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는 착한 행동으로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착한 나머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줄까라는 말로 주변의 기대가 쏟아지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대가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는 점점 의무로 변하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착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착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착함의 방향입니다. 착함이 다른 사람만을 위한 도구가 되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착함이라면 그것은 결국 나를 해치게 됩니다. 반면 착함이 자신과 타인을 함께 존중하는 가치로 발현될 때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착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착함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착함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나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자 첫걸음이 아닐까요? 착함의 얼굴이 달라지는 순간을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마주합니다. 오늘 소개할 미연 씨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미연 씨는 동네에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유명한 주부였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는 늘 앞장서서 김장철만 되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매년 김장철이 되면 미연 씨는 동네 사람들의 김장 준비를 돕느라 자신의 일도 미루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연 씨, 올해도 김장할 때 좀 도와줄 수 있죠? 미연 씨 없으면 어떻게 김장을 하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연 씨는 자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웃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웃의 김장을 도운 뒤에도 집에 돌아와 가족의 김장을 혼자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몇 년간 쌓여온 피로감과 억울함이 어느 순간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웃의 김장은 신경 쓰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을 위한 김장은 항상 뒷전이었던 현실이 떠오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연 씨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한 이웃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항상 먼저 나서니까 솔직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말은 미연 씨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선의가 이웃들에게 더는 감사한 마음이 아닌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연 씨는 그날 밤 깊이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 착함이 나를 지치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 그녀는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김장철에는 이웃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먼저
저희 집 김장을 끝내고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이 맞으면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이웃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미연 씨의 진지한 태도를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들도 서로 돕기 시작했고 미연 씨의 가정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착함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변화는 이웃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존중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착함과 강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연 씨처럼 착한 마음으로 너무 많은 짐을 떠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착하지만 강한 사람은 타인을 돕되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건강한 경계를 세울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착하면서도 강한 태도는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요? 여기 민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에서 착한 마음이 어떻게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강함으로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호 씨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주민들의 작은 부탁도 정성껏 들어주는 그의 모습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는 정말 믿음직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친절이 종종 문제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중 일부는 지나치게 사소한 일들까지 민호 씨에게 맡기면 자신의 역할까지 떠넘기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민호 씨, 우리 집 베란다 문이 잘 안 닫히는데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민호 씨, 제 택배를 관리실로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 씨는 업무 외에 이런 부탁들에도 늘 웃으며 응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보람이 있었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그는 본래 맡은 관리소 업무에도 지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휴식 시간도 줄어들었고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주민의 요청이 민호 씨의 마음에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민호 씨, 이번에도 제 집 쓰레기 좀 대신 버려줄 수 있죠? 워낙 바빠서요. 민호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주민의 반응은 역시 민호 씨밖에 없어요라는 가벼운 감사의 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민들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더 이상 선의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민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착한 건 좋은데 내 착함이 내 삶을 지치게 해서는 안 돼. 그는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청을 받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민호 씨는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쓰레기 처리는 주민님께서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소 업무 외에는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주민도 있었지만 민호 씨의 정중한 태도에 더 이상의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 씨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민호 씨가 단순히 모든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관리 소직원으로 존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친절했지만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며 자신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민호 씨처럼 선의로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셨나요? 착하지만 강한 사람은 남을 돕는 일에 기꺼이 나서지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민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착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민호 씨의 사례와 같은 메시지는 과거에도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착함과 강함의 균형을 보여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던 시기, 우리 역사에는 많은 학자들이 나라와 민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성리학을 꽃피운 퇴계 이황은 자신의 학문적 신념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의 일화 중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지방 관리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고 있다는 소문이 퇴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황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쉽게 갈등을 빚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곧바로 지방 관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리가 백성을 돌보는 일은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일과 같습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민심을 잃는다면 나라의 뿌리도 흔들릴 것입니다. 백성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관리의 도리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매우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퇴계의 강한 원칙과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글을 보내는 일은 당시로서는 매우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퇴계의 편지를 받은 관리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꾸중을 들었다고 생각해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퇴계의 진심 어린 배려와 정중한 태도를 느끼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낮추었습니다. 퇴계는 자신의 착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 행동했지만 그 행동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과 원칙이 깔려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의 삶은 단순히 온화하고 착한 학자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조선 성리학을 정립하며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서도 그의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참된 지혜는 나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하며 참된 착함은 세상을 바로 세우는 데서 완성된다. 이 한 문장은 그의 삶의 태도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퇴계 이황처럼 자신의 선함과 강함을 동시에 발휘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착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때로는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퇴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착하면서도 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착함과 단호함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기 착하면서 강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행동과 마음가짐을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과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돕는 데 열중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선의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지 고민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도울 수 없어요라고 말할 줄도 압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상대에게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이들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소진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반복될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그 도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스스로를 지치게 했던 기억 말입니다.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선을 분명히 긋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타인의 책임을 대신 떠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돕는 과정에서도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한 친구가 같은 문제로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를 돕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남을 돕다가 지치거나 힘들었다면 그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필요한 휴식을 취합니다.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이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됐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과 배려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명상 또는 단순히 휴식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착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모두 아우르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행동과 마음가짐 중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선함이 자신의 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율할 줄 압니다. 그들의 착함은 자신을 해치는 희생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건강한 배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소개된 특징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착함과 강함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그 조화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균형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착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착한 사람과 착하면서 강한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사람들이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런 착함이 반복되면 결국 내 감정과 욕구는 무시되고 관계에서 피로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타인 중심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는 주로 어린 시절부터 착한 행동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방법으로 학습되면서 형성됩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너는 정말 배려심이 많구나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칭찬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를 억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건강한 착함은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사랑이 균형을 이룰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애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애가 결여된 채 타인만을 위한 착함을 지속한다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고 관계 또한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우선 착하면서 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부탁이나 기대를 수용할 때 자신의 에너지를 고려하며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줄 때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착하면서 강한 동료가 있다면 그를 본 다른 동료들도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착하면서 강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공감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간의 오해나 동료 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들은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구성원들이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이건 조금 부당한 것 같아요. 더 공정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영향력은 리더십에서도 빛납니다.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권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며 팀 전체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 팀장이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두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를 분배한다면 팀의 사기는 물론 생산성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착하면서 강한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사람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공감과 단호함의 균형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착하면서 강한 태도가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분명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지친 마음과 관계의 불균형을 남길 뿐입니다. 착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착하기만 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선의를 나 자신과 타인을 모두 아우르는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짐을 떠안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켜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착하면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고도 남을 돕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결코 이기적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과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나의 착함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착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한다면 분명 더 건강한 관계와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언을 공유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되 자신을 잃지 마라. 당신의 친절함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만큼 당신 자신에게도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처럼 착한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밝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생각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렸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려주세요. 공감과 위로가 오가는 따뜻한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지론이었습니다.